분들에 대한 리딩을 시작할게요. 마음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 네, 우리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이따 추가 카드를 한번 뽑아볼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아직 1번 분들에게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라는 식으로 나왔고, 그리고 우리 1번 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되게 그냥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뭔가 되게 1번 분들에 대한 어떤 좀 짝사랑? 그런 소망 같은 거를 가지고 있어요. 실은 1번 분들에 대한 생각 자체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아직도 뭔가 다시 만나고 싶고, 내 마음속이 엄청나게 뭔가 선명하게 박혀있는 그 사진이랑 그림자를 뭔가 맨날 맨날 그리워하면서 보는 느낌이고, 뭔가 자신의 이런 그 상대방을 향한 감정과 그리움에 빠져서 딱히 여기서 나가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현실에서는 내가 뭔가 이 관계를 좀 떠나야만 했었던 어떤 이유가 있는데, 뭔가 현실은 외면하고 내가 맨날 뭔가 나의 어떤 아름다운 백일몽에 잠겨 있으면은 어쨌든 그 나의 환상 속에서라도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는 뭔가 일본 분들에 대한 꿈을 잠을 자지 않을 때도 꾸고 있는데, 나는 이 아름다운 환상 속에서 절대로 나가고 싶지 않다라는 식으로 어떤 비현실적인 그런 생각마저 하고 있어요. 뭔가 아직도 되게 그 두 분의 사이에서 어떤 이미지랑 그림이랑 그 서로에 대한 잔상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는 느낌이에요. 특히 그 1번 분들의 상대방 남성분이 마음이 여전히 굉장히 크다는 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해요. 왜냐면 모든 카드에서 되게 너무 절절하고 안타깝게 이런 사연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위에 있는 카드도 그렇고 밑에 있는 카드도 그렇고, 이 사람은 이 뭔가 좀 자신의 그 이렇게 고여있는 이런 백일몽에서 뭔가 나가야만 하는 운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내가 실은 원하던 거는 뭔가 1번 분들과의 관계 속에 다시 들어가는 거였고, 그 안에서 뭔가 우리의 남아있는 그런 여전한 사랑을 끝낼 때까지 계속 하는 것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자신의 욕망은 뭔가 과거에 둬야만 하고, 나는 이제 뭔가 떠나야만 하고, 나는 변해야만 하고, 왜 떠나고 변해야만 하냐면은 그렇게 해야만 뭔가 내 삶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일본 분들과의 그 사랑 안에, 그 우리의 연애 관계 안에 계속 있으면은 이 사람은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게 되게 힘든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좀 워낙에 사연이 안타깝게 나와서 좀 추가 카드를 뽑아보고 싶어요. 어, 여전히 그 우리 일본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큰데 왜 앞으로 이렇게 좀 다시 만날 수는 없는 건지, 왜 자신의 마음과는 좀 반대되는 행동을 해야만 하는 건지, 좀 자신의 삶을 위해서라도 두고 가는 마음이 너무나도 커 보여서 좀 더 구체적인, 네, 대답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분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안타깝게 나왔어요.
아직도 엄청 많이 사랑하고 계신다 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왜 근데 이렇게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어때서? 파이 뭔가 그 1번 남성분, 그 상대방 남성분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1번님하고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힘든 사랑이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현실적인 관계로 이렇게 가기에는 어떤 그 애인으로 남거나 아니면 뭔가 결혼을 하거나 그렇게 아니면 썸에서 연인으로 발전을 하기에는 우리 사이에는 어떤 희망이 없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뭔가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아니시다? 라는 식으로 나왔어요. 이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자기가 어떻게 좀 머리를 써보고 생각을 또 해봐도 그 1번 분들의 관계가 뭔가 좀 어두운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뽑았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좀 이건 들키면은 안 되는 관계라서 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우리의 관계는 발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나의 마음을 두고 어떤 이렇게 나는 나의 그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내 마음과는 반대로 가야 한다. 네, 이런 식으로 리딩이 나오셨습니다. 뭔가 몰래 해야 되는 그런 사랑의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네, 우리 이번 분들에 대한 리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번 분들의 그 생각하시는 상대방의 속마음 같은 경우에는요, 이분도 뭔가 되게 많이 사랑했었대요. 그리고 특히 뭔가 이번 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얼굴이 예쁘다거나 아니면 스타일이 좋다거나 외모가 정말 많이 나의 마음에 들었었던 사람? 특히 어떤 그 스킨십을 하거나 그 약간 그 성적인 욕망을 뭔가 나한테 계속 일으키게 하면서 그냥 너무 사랑스럽고 마음도 예뻤었던 사람? 내가 맨날 껴안고 이렇게 놓아주고 싶지 않았었던 사람 같아요. 놓아주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이 사람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만 했대요. 그 결정은 뭔가 내가 내 애인이랑 같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이성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나는 아름다운 너를 두고 떠나가야만 하지만 떨어지지 않는 나의 발걸음은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 발걸음은 따르고 내 어떤 그 생각과 내 가슴의 심장은 뭔가 여전히 내가 떠난 연인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해서 미련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실은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근데 정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결정을 내리는 걸 진짜 진짜 싫어했어요. 진짜 진짜 싫어했고 지금도 뭔가 위와 아래에 있는 카드에서도 너무 다시 달려가가지고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요. 그래서 너가 이 목걸이 하면 너 진짜 잘 어울리는데 너 여기 데려가면은 너 여기 엄청 좋아할 텐데 여기 너무 예쁘고 음식도 맛있는 데고 되게 비싸고 좋은 곳이니까 너랑 여기 같이 가면은 너도 엄청 좋아하겠지? 나도 네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뻐. 맨날 이렇게 좋은 데 데려가 주고 싶고 좋은 선물 같은 거 너한테 맨날 맨날 해주고 싶어. 약간 이런 느낌이 또 많이 들기도 하고 되게 좀 표현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근데 뭔가 그럴 수 없음에 되게 한탄에 또 한탄을 하고 자기가 이성적으로 내릴 수 없는 그 어떤 결정의 칼이 자기의 심장을 찔러버린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 찔린 자기가 자기 가슴에 비수를 꽂은 그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또 돌릴 수는 없는 어떤 무력한 그런 모습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나는 어떤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실은 너랑 계속해서 데이트가 하고 싶어. 그리고 뭔가 이 분의 생각과 속마음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밑에 두 장의 카드에서도 과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고 있어요. 과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고 있고, 아, 그때 이번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었고, 이번이 그 일 때문에 그렇게 느꼈었고, 이번이 그 일 때문에 힘들다고 나한테 말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 이번엔 아직도 그 일 때문에 힘들까?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그 미련의 바닥을 이렇게 손발로 헤집고 다니는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결정은 이번 분들이랑 이렇게 멀어지는 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왜 이 상대방 남성분이 어째서 이런 결정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렇게 미련이 절절하고 가슴이 아파하면서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또 추가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너무 오늘 약간 이런 사연들이 많이 나와서 좀 궁금해가지고. 당신은 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나요? 검의 여왕이 또 나왔구나.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좀 일터로 떠나가야만 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어떤 일적인 게 좀 많이 보이긴 해요. 내가 어떤 부름을 받아가지고 뭔가 좀 노예처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누가 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그 사람이 이렇게 빙글빙글 세 바퀴를 도세요 하면은 네 하고 이렇게 세 바퀴를 도느라고 뭔가
다시 이번 분들이랑 사랑을 하기에는 어떤 여유가 없어 보여요. 좀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좀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좀 제가 약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맞는지? 이거 좀 저 추가 카드를 또 뽑아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제, 그냥 상황에 대해서만 이거를 그냥 추가 카드. 이거 같은 경우에는 2장만 모아볼 거예요. 같은 거 나왔다. 같은 건 아니고 비슷한 느낌 카드가 나왔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힘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외부에서 누가 나에게 명령을 내리면 나는 좀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네, 그래서 뭔가 우리 이모분들과의 관계에 다시 되돌아가기에는 좀 힘든 사람이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모분들에 대한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우리 3번 분들에 대한 속마음 리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상대방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고통과 괴로움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이 사람은 그 3번 분들을 생각할 때 어떤 인생의 좀 좌절감 같은 것을 맛본 사람이고, 그 뭔가 3번 분들을 떠올리면은 되게 어떤 고통, 또 무력감,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힘을 써가지고 뭔가 되돌릴 수 없는 것에 대한 자신이 힘이 없음을 되게 뼈저리게 지각을 한 사람 같아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 고통과 좌절감을 자기 딴에는 어떻게 좀 이겨보려고 했다거나, 아니면은 좀 너무 괴로워하는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그 자기 인생도 이렇게 어둡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거기에서 좀 빠져나가 보려고, 나는 이렇게 좀 뭔가 독단적일 수는 있지만
어떻게 되게 이성적이고 지혜롭고 진짜 좀 똑똑한 선택을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그 똑똑한 선택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내가 좀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감정보다는 이성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사람이고, 그런데 웃긴 게 여우가 자기 꾀에 넘어간다고, 이 사람은 나는 나의 천재적인 머리로 이런 가장 최선에 대한 선택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차가운 결정을 한 나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좀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고 나는 이성적이었으니까 나는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우가 자기 귀에 넘어갔다고요. 자기가 최선이라고 하는 선택이 결국에는 자기 목을 자르는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실은 자기가 두고 온 것에 대한 미련이 많아요. 미련이 있기도 하고, 어쩌면은 좀 약간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을 할까? 말까? 그냥 전화를 해볼까? 카톡을 보내볼까?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되게 어떤 변덕 같은 거를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머리에 있는 뇌가 한 결정을 뭔가 심장이 따라주지 않고, 그 심장이 뇌의 명령을 듣지 않고 약간 팔다리가 제멋대로 움직이려는 것처럼, 어, 우리 혹시 사모분이랑 아직, 뭔가 서로 차단을 하지 않았거나, 또 서로 건너서 아는 좀 지인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살짝살짝 눈치를 보면서 간을 보려고 한다거나, 걔 요새 잘 지내? 나는 걔랑 요새 연락이 안 되더라. 이런 식으로 뭔가 건너서 이렇게 간 보는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근데 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거예요. 아니면 또 자기가 먼저 연락을 자니? 하고 보내놓고서는, 아, 내가 어제 술 취해서 그거 보낸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그냥 내가 잠깐 변덕 부린 거거든. 그냥 내가 이성을 잃었나 보다. 야, 미안해. 취소. 약간 이런 싫고 되게 짜증나는 행동을 하거나, 이게 아니면 그냥 아무런 행동은 하진 않지만 그냥 연락할지 말지 카톡 보내놓고 취소 기능을 누르거나 이런 식의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행동? 네. 왜냐면은 그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과거에 두고 온 우리 사모분들에 대한 미련이 여전히 있거든요. 왜냐면 그게 되게 좀 아기자기하고 좋고 예뻤었던 기억이었대요. 근데 근데 어쨌든 뭔가 자기의 사정,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뭔가 내가 이런 어떤 차가운 결정을 한 게 맞는 거라서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자꾸만 좀 뒤를 돌아보고 싶고, 어떻게 지내나 되게 궁금하고, 이렇게 마음이 갈팡질팡 흔들리고는 있고, 그리고 또 뭔가 자기의 주변의 어떤 가족, 친구들 그런 자리에는 꼬박꼬박 참석해서 같이 친구들이랑 내가 그 사람이 아는 지인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일도 하고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 생활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약간 머릿속에서 계속 딴 생각을 하는 거죠. 몸은 나의 일상, 뭐, 나의 회사, 나의 사람, 나의 친구, 가족이랑 같이 몸뚱이는 이렇게 있어서 같이 뭔가 육체는 계속 먹고 일을 하고 술도 마시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랑 이렇게 진짜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게 아니고 뭔가 살살 이렇게 겉도는 거죠. 왜냐면은 나의 머릿속은 계속해서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럼 우리 3번 분들에 대한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4번 분들에 대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뭔가 약간 그 상대방 남성분이 좀 dangerous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dangerous 한 그런 사람이냐면은, 어, 그 상대방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좀 강렬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강렬함, 쾌락, 즐거움, 그 뭔가 사랑을 할 때도 뚝배기 같이, 몸에 좋은 뚝배기 같이 약간 좀 재미는 없지만 진짜 나를 따뜻하게 이렇게 감싸주고 나를 배려해주고 그런 사랑이 있는가 하면은 매일매일 뭔가 불같이 싸우는데 그 내가 뒤돌아서면은 안 보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진짜 다시 만나도 또 죽을 것처럼 싸우고 헤어지면은 죽을 것처럼 힘들고 약간 그런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4번 그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명도 하나 지어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은 약간 그 우리 드라마 황진이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거를 보시는 연령대가 아마 그 드라마를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긴 한데 거기서 나오는 벽계수 영감 같아요. 벽계수 영감이 황진이를 어떻게 대하죠, 여러분? 황진이를 그 사람은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의 그런 욕망 같은 거는 정복감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선수와 선수의 대결? 이런 느낌이 되게 강했었죠. 신분도 높고 얼굴도 잘생기고 풍류도 잘하는 나 벽계수 대감. 그리고 뭔가 최고의 기생이라고 할 수 있는 황진이 근데 황진이는 뭔가 되게 진정한 사랑을 어렸을 때 잃어버려가지고 어떤 사회의 부조리함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남성들의 시선의 그런 되게 깊숙한 내면을 좀 잘 알고 있는 어떤 현명한 사람이라서 마음의 깊이가 얕은 사람에게 진정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었죠. 그래서 황진이는 벽계수 영감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할 수가 없었죠. 솔직히 벽계수 영감 같은 경우에는 좀 벤츠 모양을 한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이 상대방 4번 남성분이 제가 쓰레기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 사람에게는 어떤 벽계수 영감 같은 모습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은 그 우리 4번 분들을 볼 때 어떤 욕망이 이렇게 꿈틀꿈틀 거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그 욕망의 되게 그 내면 이래에는 이 사람은 강렬한 자극 같은 걸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이 사람의 시선, 바운더리 안에 어떤 그 4번 분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 같은 거에는 내 시야 속에 들어온 너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사냥감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맛있게 먹고 싶다. 약간 이렇게 핥히려는 욕망? 그래서 우리가 되게 부드러운 두부를 보면 이렇게 으깨버리고 싶은 그런 느낌 있죠. 그래서 4번 남성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이랑 그런 감정 같은 건 딱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너를 이렇게 뭔가 육체적으로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일 수가 있고 아니면은 네가 나를 어 4번 네가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가지고 뭔가 너를 이렇게 내가 너보다 위라는 거를 좀 확인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거는 좀 뭔가 동등한 입장으로 1대1의 관계를 이렇게 손을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손을 잡기는 잡는데 뭔가 내 쪽으로 확 하고 끌어당겨서 뭔가 4번 분들 이렇게 흔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떤 4번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안정감이랑 행복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우열을 가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랑을 의미하는 카드들이 다 하나도 뜨지 않고 어떤 쾌락, 욕망, 그런 뭔가 서열을 정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뭔가 4번 분들, 근데 이 사람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종잡을 수 없는 내면에 저기 무의식 깊은 곳에 그런 약간 좀 광기 어린 재질 같은 게 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실은 내가 그 4번 분들을 볼 때는 나의 어떤 욕망이 어떤 본능 같은 게 나도 내가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되게 비이성적이고 어떻게 좀 약간 파괴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는 꺼지지 않고 뭔가 계속 불타오르기만 하는 그런 뭔가 메마른 욕망 같은 게 계속해서 타고 있고 그 4번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4번 분들이랑 뭔가 헤어지거나 내 눈에 보이지 않거나 나랑 이렇게 해서 멀어지거나 그러면은
되게 뭔가 좀 자기 자신이 불안할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는 자기도 설명을 잘 하지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나는 4번이 뭔가 내 주위였고, 나를 선택하지 않는다면은, 그게 뭔가 내 일상에서 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약간 뭔가 우울하고 되게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는데, 뭔가 보고 싶고, 근데 보고 싶은데 이게 정말 약간 사랑일까? 이건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냥 꺼지지 않는 어떤 불꽃 같은 느낌만 되게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4번 분들을 같이 만나죠. 만나면 그렇게 뭔가 보고 싶은 어떤 그리움에 이끌려서 만나게 되면은, 근데 내가 얘를 뭔가 이겨먹고 싶은 그런 욕망이 너무나도 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되게 뭔가 신경이 이 사람은 되게 복잡해요. 복잡하고 약간 어둡고, 제가 이렇게 뭔가 말을 많이 하는 이유도 이 사람이 어떤 좀 위험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런 말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뭔가 좀 엑스놈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리딩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는 뭔가 웃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웃고 좀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자기 욕망에 이렇게 휘둘려가지고 결국에는 계속해서 뭔가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자기도 아마 설명을 할 수는 없을 거래요. 왜냐면 이게 되게 이성적이지 않고 자기도 뭔가 이렇게 휘둘리는 느낌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면 사호분들에 대한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대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5번 분들의 상대방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분은 지금이 딱 여름이고 7월이죠.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그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오페라인가? 한여름밤의 꿈이고, 제가 알기로는 오페라로 알고 있는데 뭔가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강해요. 뭔가 5번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5번 남성분 같은 경우에도 뭔가 나는 실은 5번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5번이랑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사이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정말 뭔가 현실적으로 진짜 이루어지기가 힘든 관계였었고, 어, 우리가 뭔가 만나서 사랑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환상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그만큼 우리 사이에는 어떤 가망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가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뭔가 여전히 예전의 관계, 그리고 4번 분들에 대한 생각을 여전히 많이 하고 있어요. 뭔가 그래서 그 기억, 그 감정, 그런 생각 같은 것들이 여전히 뭉게뭉게 이렇게 내 주변에 계속해서 있는 느낌이고, 이 사람은 문득문득 일을 하는 중간에 약간 쉬는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뭔가 멍하니 예전에 5번 분들이랑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5번 뭐 하고 있지? 5번도 내 생각을 할까? 아, 우리 예전에 되게 좋았었는데, 5번이랑 같이 있으면 이런 점이 좋았었고, 그 5번 머리 이번 달에 염색한다고 했는데 할까?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조용히 생각을 하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한여름밤의 꿈을, 그 5번 분들에 대한 한여름밤의 꿈을 여전히 계속해서 꾸고 계시기도 하고, 그런데 뭔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 그 5번 분들과의 관계에서 아쉬움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나는 5번을 정말 많이 사랑했었고, 어떤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헤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5번 분들한테 뭔가 여전히 좋은 친구라도 좀 남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뭔가 만약에 이분이랑 인연의 고리가 아예 끊어져가지고 서로 겹치는 지인 그런 게 없는 사이가 아니고 뭔가 여전히 주변 사이의 아름아름으로 통해서 뭔가 두 분의 인연이 이렇게 걸쳐져 있는 그런 상태라면은 약간 5번 분을 좀 지켜주고 싶다? 나는 얘한테 어떤 귀인 같은 게 되어주고 싶어. 왜냐면은 나는 아직도 뭔가 여전히 5번 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5번 분이 뭔가 친구가 필요하다거나 누가 5번 분을 뭐 괴롭히려고 한다거나 5번 분이 힘들어 보인다거나 할 때 연인의 사이가 될 수 없다면은 이 사람은 나서서 도와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줄 생각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자기가 어떻게 좀 집중을 해야만 하는 어떤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일 같은 거일 수도 있고, 그런 주제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게 좀 사랑의 주제가 아니고 사랑 이외의 주제에서 자기가 전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래요. 근데 우리 5번 분이 어떤 위기에 빠지죠. 누가 5번 분 욕이라던가 험담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5번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고 그렇게 든든하게 아군인 것처럼 얼마든지 나서줄 거예요. 그렇게 나서주고 싶어서라도 어떤 그런 좀 자기의 존재를 좀 확 증명받고 싶어 한다고 해야 할까요? 왜냐면은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라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일터에서 여전히 막 이렇게 봐야만 하는 사이라면 누가 5번 분들을 혼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5번 분들을 혼내고 있는데 5번 분들의 잘못해서 혼나고 있는 경우에도 이 사람은 분명 나설 거예요. 나서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까지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거는 오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건 5번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뭔가 든든한? 그렇게 나를 위한 그런 사람으로 남아주는 거죠. 어떤 보호자처럼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아쉬운 느낌이 많이 들어요. 되게 그리고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고 되게 좀 약간 여린 면을 가지신 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5분들에 대한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